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윈도우의 일부 영역이나 전체 영역을 투명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일부 영역을 윈도우의 특정 영역만 불투명도를 조절하지 않고 그냥 그 윈도우 영역이 투명화되어서 그 뒤쪽 부분이 그대로 나오는 그런 것부터 그렇게 하는 기능부터 제가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명화 윈도우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이 대화 상자를 기준으로 설명했을 때 대화 상자의 속성에 보면 이 레이어드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확장 속성인데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WS 언더바 EX 언더바 레이어드라는 속성인데 대화 상자에서는 그냥 레이어드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창이 개청화되도록 지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 속성이 기본적으로 false로 되어 있습니다. false로 되어 있으면 투명화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이 값을 true로 바꾸시면 이제 투명화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바뀝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투명화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고요. 그럼 이제 이쪽 윈도우에서 내가 윈도우의 특정 영역만 투명화되도록 한번 코드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상자에 가서 대화 상자 소스에서요. 이니셜 다이얼로그 있는 데다가 코드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셜 다이얼로그 있는 데 가서 코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화를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일부 영역만 투명화 시키는 것은 보통 이제 영역을 지금 지정해 놓고 투명화 시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색상, 이 윈도우에서 출력하는 특정 색상을 투명화하겠다라고 하면 그 색상이 사용된 것은 다 투명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색상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정 영역을 투명화시키고 싶으면 거기에다가 특정 색상의 사각형을 그리면 그 영역이 투명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성부터 먼저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투명화를 시킬 때는 보통 다 이 함수를 씁니다. set layered. 아까 제가 레이어드 속성 줬잖아요. set layered attribute라는 set layered window attribute라는 이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에다가 지금 색상을 투명하고 싶으면 여기다 색상을 주시면 돼요. RGB. 색상은 너무 일반적인 거 주시면 다 투명화 되어 버릴 테니까 좀 특이한 색상을 주는 게 다른 색상 출력했을 때 영향을 적게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특이하게 붉은색 계열인데 RGB가 완전 00이 아니라 원래 255 00이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255 17이면 거의 저런 빨간색 쓰는 사람들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이 아닌 이상 거의 쓰는 경우 없을 테니까 좀 피해가려고 투명을 피해가려고 색깔을 이렇게 줬고요. 두 번째 인자는 알파 값인데 일단 알파 값은 그러니까 안 나오도록 그 색상 완전 투명하게 0이면 완전히 없는 거거든요. 0으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속성은 내가 칼라를 기준으로 투명화시키겠다라는 뜻으로 칼라키라는 이 속성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시면 내가 이 색상으로 사용된 것을 이게 255가 완전 불투명이고요. 0은 완전 투명이거든요. 완전히 보이는 겁니다. 0으로 써서 완전 투명하게 이 색상을 완전 투명하게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색상이 그 부분만 그 색상으로 칠해진 부분은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색상으로 이제 칠해지도록 자기 윈도우의 어떤 특정 영역이 이 색상으로 칠해지게 하고 싶으면 이 칼라키가 이제 색상을 투명하겠다는 뜻이고요. 한번 보여드리면 이 온페인트 함수 있죠. 온페인트 함수에서 하나 적어 볼게요. 여기다가 DC가 있어야 되죠. DC는 근데 여기 온페인트에 이제 아이코닉에만 좀 적혀 있는데 이거 밖으로 빼시고요. 그죠? 그럼 양쪽이 다 if else 다 쓸 수 있을 거고 여기 또 cpaint DC 있어서 이거 막았습니다. 제가 막고 바로 색상 채우기 편한 함수가 dc.fill solidRect 있죠? 이 함수 써서 좌표를 뭐 10,10부터 크기가 200, 200인 그죠? 사각형을 그리는데 색깔은 지금 지정한 이 RGB로 우리가 투명화 시키고 싶은 이 RGB로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빌드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빌드 했고요. 실행해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말한 그 지정한 우리 그 10,10에서 100,100 있죠. 10,10에서 100,100
10,10에서 200,200인 이 영역은 지금 아까 이 색깔 255.17로 지금 투명화가 된 겁니다. 투명화, 이 클릭은 안 돼요. 클릭해봐자 뒤쪽 클릭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는 내가 받고요. 이쪽 윈도우가 받고 대신 이제 창이 레이어드 됐고 그 부분이 투명화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창의 모습들이 그냥 바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뚫려 있는 창 모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무조건 이렇게 완전 이렇게 뚫리는 형태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알파 값 주는데 제가 0을 줬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른 값을 주면 그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함수는 현재 제가 사용하는 그 환경에서는 지금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다른 값을 준다고 해서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내가 만약 100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그냥 투명하게 뚫렸죠. 뚫렸기 때문에 사실 이 함수를 썼을 때 이 값은 거의 무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0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럼 나는 이 특정 영역을 이렇게 투명화 시켜서 완전히 뒷배경이 뒤에 있는 항목이 보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 칼라 키 이용해서 특정 색상을 가지고 사각형이나 원 또는 뭐 도형 그림 다 똑같습니다. 뭐 도형 그려도 똑같아. 도형 그리면 그 영역이 이렇게 뚫려서 표시가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뚫리는 것이 항상 저렇게 온페인트에만 저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뚫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시지 하나 추가해서 저 그림이 그려지면 무조건 뚫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다 뚫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클래스 마법사를 실행했어요. 여기 다이얼로그입니다. 메시지에서 WM L 버튼 다운 하나 추가하고요. 우리가 이 예전은 이미 많이 했으니까 제가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L 버튼 다운 추가하고 여기서 그 마우스가 클릭한 위치에 사각형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그리고 싶으면 C 클라이언트 DC에서 DC 하나 만들고요. 그죠? 디스에서 이 윈도우에서 그림을 그릴 DC를 만들겠다라고 하시고 아까 우리 그린 게 이 필 솔리드 렉트 이 색깔 썼잖아요. 그대로 쓰는데 고정된 좌표가 아니라 이 포인트 마우스가 클릭한 좌표 있죠? 이거에서 .x에다가 빼기 10 여기다가 y에다가 빼기 10 이렇게 하면 클릭한 지점이 x, y인데 그죠? 거기에 10씩 뺐으니까 그 왼쪽 탑으로 그죠? 왼쪽 탑 위치로 지금 그만큼 10, 10씩 이동한 거고요. 똑같이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얘가 그 인절 팁을 보시면 cx, width와 cy, height거든요. 높이와 폭이니까 내가 10, 10이니까 이게 사각형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사각형을 하나 그러니까 점을 내가 찍었잖아요. 점을 이렇게 찍었는데 그죠? 찍었는데 여기에 이제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고 싶은 거예요. 마우스를 클릭하면 여기 사각형을 그리고 싶은 거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알아야 그리는 거잖아요. 그리는 건데 이 중심점에서 이 점을 찾으려면 이 폭을 만약에 내가 20으로 생각한다면요. 그죠? 여기가 중심이니까 반이니까 10만큼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XY에 10을 빼서 이 점을 만든 거고요. 근데 저 함수가 필솔리디렉트는 끝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폭과 높이로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그냥 20, 20 적어버리면 그죠? 클릭한 데서 10, 10 뺀 위치에서 시작해서 폭 20, 높이 20으로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하면 지금 이 원하는 형태로 내가 클릭한 위치에 여기 클릭했다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게 되는 거고 한번 실행해 보면 지금 투명화가 적용되어 있고 저 색깔로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클릭하면 그죠? 클릭한 위치에 투명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바로 보이시죠? 자, 이렇게 투명화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투명화라고 하는 것이 그 시작할 때만 딱 해서 그 위치만 고정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윈도우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으면 보시면 알겠지만 지나가면서 다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온페인트에 한 이유는 뭐예요? 이게 이렇게 갔다가 들어오면 이렇게 아이고 왜 안 지워지지? WM 페인트 메시지가 발생하면서 지워져야 되는데 안 지워지네요. 예. 그래서 레이어드 된 상태에서는 WM 페인트 메시지가 안 들어오겠네요. 그래서 저렇게 안 지워지나 봅니다. 여튼간에 저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우리가 고정된 위치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실시간으로 내가 클릭해도 저렇게 뚫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막 윈도우에 총 쏴서 막 윈도우가 총알 구멍 생기면서 이렇게 막 뚫리는 것처럼 보이게 있죠. 그렇게 할 때도 지금처럼 이 레이어드 쓰시면 좀 쉽게 그 뚫린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투명화 두 번째는 특정 색상을 이용해서 윈도우의 특정 부분을 투명화 시키는 게 아니고요. 윈도우 전체를 투명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비슷하고요. 지금 이제 요걸 막아버리잖아요. 요걸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코드를 막아버리면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사각형이 지금 제가 깜빡하고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레이어드 속성만 주고 지금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았잖아요.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고 바로 실행을 시키면요. 제가 깜빡했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실행이 됐는데 여기 보면 캡션에 뜬 거 보면 실행이 되었잖아요. 실행이 되었는데 지금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레이어드 속성을 주면 투명화 윈도우가 바로 걸리고 투명도가 0인 상태고 기본적으로 윈도우 전체에다가 투명화 걸리는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투명해서 불투명도가 제로라서 지금 화면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종료해야 되느냐? 그냥 클릭하시고 엔터키 치시면 어차피 ESC는 엔터키 치시면 그 디폴트 값이 그 닫히는 거니까 엔터나 ESC 치시면 닫히고요. 아니면 우클릭해서 강제 종료시켜도 되는데 그냥 캡션에서 선택하시고 엔터키 치거나 ESC 치면 닫힙니다. 그래서 테스트 하실 때는 아무 속성도 안 주면 저렇게 투명하게 나오니까 투명도를 좀 조절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센 레이어드 그대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RGB 주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전체 투명도 가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인자를 0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알파 값을 주시면 됩니다. 255가 완전 불투명이니까 255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고 그 다음에 LWA 알파라고 주시면 이제 내가 윈도우 전체 영역에 대해서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지금 사용하겠다라는 거고 불투명도가 255니까 완전히 불투명한 윈도우가 나올 겁니다. 불투명하다는 그 자체가 원래 그대로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윈도우가 이제 보입니다. 그죠? 아까 그 색깔 우리가 칠했던 지금 이거는 투명도가 적용 안 됐으니까 이 색깔이 그대로 나온 거죠. 이 색깔은 아까 우리가 온페인트에서 지금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죠? 이렇게 저 색깔 나온 거고 색깔 자체가 좀 붉은색이죠. 거의 붉은색으로 볼 겁니다. 나온 거고 이제 이 값을 내가 255가 아니라 100 이렇게 주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100 주면 지금 이게 윈도우가 나왔는데 이게 100 정도 되는 투명도예요. 100만 돼도 거의 윈도우가 잘 안 보이죠. 자기 윈도우가 그러니까 어디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죠? 이게 10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50 이하로 내려가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투명도 조절할 때 사용자한테 뭐 자동으로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줄 때 50 밑으로 내려가면 거의 윈도우가 안 보이기 때문에 50 이상에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죠. 왜냐면 이게 윈도우는 보이는데 글자가 거의 안 보여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자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더 어두워지면 글자가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투명도는 50m로 주는 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인지 줄 때 50에서 255 사이에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너무 낮게 줘서 사용자가 낮춰놓고 자기 윈도우 안 보여가지고 선택 못하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투명도는 이제 자기가 적당한 선에서 잘 조절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set 레이어드, 그러니까 그 리소스에서 그죠? 리소스에서 중요한 건 이 레이어드 이 옵션 주는 거 있죠. 이거 잘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파 값을 이걸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안 하시면 아까처럼 프로그램 실행됐는데 화면에 안 보이는 상황이 잠깐 나올 수 있고요. 그땐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캡션에서 이 태스크바에서 자기 프로그램 선택하시고 엔터 또는 ESC 눌러주시면 종료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작하면 이걸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주셔야 되고요. 만약 안 주면 이게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알파 값을 쓰면서 불투명도가 0이니까 완전 투명한 윈도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값을 주고 쓰시는 게 좋고요. 만약 윈도우 전체 투명도 조절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주시면 되고 알파 값을 이용해서 쓰시면 되고 일부분만 투명을 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알파
그러니까 칼라 키 이용해서 특정 색상만 아예 투명화시키는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제가 그냥 하나 더 설명해 드리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투명화를 계속 쓰는 게 아니고 난 투명화를 쓰지 않다가 그죠? 아까 레이어드 옵션이 그 있었는데 그 레이어드 옵션을 쓰고 있지 않다가 어떤 상황에 잠깐 썼다가 또 해제했다가 이렇게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대화 상자에 이 레이어드 옵션을 만약 끄잖아요. 이게 꺼버리면 레이어드 옵션을 꺼버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레이어드가 꺼졌으니까 저장 좀 하겠습니다. 꺼졌으니까 이 옵션이 먹지 않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면 당연히 먹지 않겠죠. 투명화가 적용될 리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중간에 그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투명화를 적용시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하더라도 나중에 자기가 투명화를 적용시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L 버튼 다운을 눌렀을 때부터 투명화를 쓰고 싶다. 그전에는 안 하다가 내가 특정 상황이 되면 쓰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내가 사용자 L 버튼 다운 눌렀을 때 칼라 키우면서 투명하고 쓰고 싶다라고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지금 이 상황이 좀 투명화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 클라이언트 영역에다 클릭을 딱 하면 이 부분을 투명화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윈도우 속성 자체가 좀 레이어드가 클릭이 안 됐기 때문에 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 함수가 먹질 않습니다. 레이어드 속성이 있어야지만 이 함수가 먹는 함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현재 그 레이어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 함수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체크를 먼저 해봐야 됩니다. 자기 윈도우 스타일을 보통 윈도우 약자는 WND니까 하고 윈도우롱 이게 또 계열의 함수가 많고요. 요즘 계속 함수가 바뀌어서 아직 이 함수 호환이 됩니다. 이거 안 써도 되군요. GWL EX 스타일 이렇게 하면 현재 이 윈도우에 이거 API밖에 없는 함수인가 보네요. 그러면 써야 되는구나. 현재 API 함수 호출했습니다. 이게 뭐 구매하고 싶으면 스코프 찍으시면 되고요. 안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C 윈도우에 이 함수가 없나 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윈도우 있죠. 현재 이 대화 상자 윈도우에 설정된 EX 스타일이니까 확장 속성의 값을 이제 얻어옵니다. 얻어와서 이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 놓고 뭘 하면 되냐면 현재 레이어드 속성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현재 레이어드 속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앰퍼센트 걸어서 ws ex 레이어드 이 레이어드 속성 자체가 지금 그 아까 우리 대화 상자 속성에서 레이어드 그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속성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없는 경우에 설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true가 됐다는 건 이미 설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없다고 하고 싶으면 그죠? not 붙여서 이렇게 하시면 현재 이 윈도우가 그죠? 이 윈도우 속성에 뭐가 없는지를 체크하냐면 레이어드 속성이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없는 경우에 이 if 문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없는 경우에 들어오게 하고 그럼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윈도우한테 레이어드 속성만 지정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거에 반대 함수를 쓰시면 돼요. set window long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ex 스타일을 주고 속성을 주면 돼요. 기존 내가 얻은 스타일 그대로 유지하면서 OI 연산 쓰고 지금 이 속성을 더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써주시면 이제 있는 경우 다시 세팅할 필요 없으니까 먼저 현재 이 윈도우에 확장 속성을 얻어와서요. 거기에 레이어드 속성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없으면 다시 그 윈도우한테 확장 속성으로서 기존 값들 있죠. 그거 그대로 다 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비트와저 추가해서 EX 레이어드 속성도 추가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레이어드 투명화 중에서 특정 색상을 투명화 시키는 기능을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 보시면 투명화가 안 된 상태잖아요. 안 된 상태인데 마우스를 여기를 클릭하면 바로 투명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명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레이어드 속성을 처음에 그 대화 상자 속성에서 지정해서 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처음에는 속성이 지정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투명화를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당연히 없겠지만 없으니까 사용자가 선택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 상태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체크하는 게 좋으니까 먼저 있는 상태 가져와서 그죠? 셋 윈도우롱 해서 쓰시면 되는 거죠. 다시 설정해서 그렇게 해서 레이어드를 바로 적용시키고 예,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투명화가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갖고 잘 조합하시면 얼마든지 재미있는 투명화 예제를 만들 수 있고, 제가 이 강좌를 한 이유가 제 블로그에 보면 그 캡처 프로그램 그 투명화 시켜서 캡처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는데 투명화를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명화가 이렇게 쉽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강좌를 만들었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나머지 부분들은 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